미국 경제에서 제조업은 이미 좀 마탱이가 간지 오래 전이고 서비스업이 좋으면서 미국이 제조업 사회에서 서비스업 사회로 이미 많이 전환됐다. 그래서 주식시장도 건재하고 미국 경제가 나빠지지 않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전문가들도 많았죠. 근데 충격적인 이번 고용지표가 나왔어요. 서비스업의 핵심이 주로 뭐냐? 의료. 우리가 병원을 안 갈 순 없잖아요. 그리고 교육입니다. 경제가 나빠진다 그래도 자식 교육까지 돈을 줄이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잘 안 줄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근로하는 근로자들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ISM에서 발표하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도 50을 깨고 내려가면서 49.9% 수축으로 들어섰어요. 6월에 이런 지표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미국은 제조업은 나락가 있는데 서비스업도 같이 망가지게 생겼다. 사실상 이미 두 가지 모두 마탱이가 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금리 인하로 충분히 해결될 수도 있었던 문제인데 트럼프가 이제 관세로 뻘짓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도 못 내리고 그대로 그냥 경제가 망가지고 나락가게 생겼다는 게 이게 걱정되는 부분인데 오늘은 이 부분 6월 발표된 고용지표, 서비스업 지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식을 매수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면은 맨날 오른다, 좋다 이런 말 하는 애들 영상만 찾아보실 거예요. 근데 경기 둔화나 침체 온다, 주식시장 조심해라 이런 얘기하는 애들 거의 죽여버리고 싶고 보기도 싫죠. 근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만 하다 보면 지금이 시간 지나 보면 수익 실현하고 현금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을 수도 있어요. 맨날 매수 하다가 폭락을 아주 그대로 정통으로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 순간마다 내가 지금 주식을 매수하지 않은 현금을 갖고 있는 상태라면 내가 지금 계속 매수를 할까? 아니면 지금은 매수를 안 할까? 이걸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셔야 투자 타이밍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얘기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경제가 성장하고 돈이 풀리고 또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 현대 자본주의의 구조상 한 종목에 몰빵했다 이러면 상장 폐지 당할 수도 있죠. 그게 아니라 이게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 이런 것들에 투자를 하고 장기간 보유를 했다 그러면 누구나 높은 수익을 거둔다. 이거 이미 어느 정도 검증된 사실이죠. 그림을 보면 1990년부터 90년대 이때부터 나스닥 지수 투자했으면 한 6000% 이상, S&P 500에 투자했으면 계좌에 3000% 이상 수익률이 찍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항상 이렇게 박스층 구간들처럼 경기 침체가 터지거나 금리 인상 또는 경기 둔화가 터져서 갑자기 주식시장을 크게 하락시키는 복병이 등장을 하는데 전문가 애들도 전혀 예상치 못한 IT 버블이 왜 터졌는지 그 예측 아무도 못했고 금융위기, 코로나 예측 아무도 못했죠. 이렇게 예측 못한 사건으로 주식시장이 고점 대비 60% 이상 큰 폭으로 하락시키기도 하고 70%까지 떨어지기도 하죠. IT 버블 때 나스닥에 아마존도 그렇고 여러 종목 보시면 10분의 1 도망나는 애들이 널려 있었어요. 특히 이렇게 박스친 구간들, 이런 구간들의 고점에 잘못 투자한다. 이때 IT 버블 때 요 고점 부근에서 투자했으면 원금 회복까지 한 17년, 금융위기 때 투자했으면 한 7년 기다리면 원금 회복되고 이런 식으로 경기 침체가 터져서 주식시장이 하락하기 직전에 잘못해서 주식을 들고 있었다 그러면은 거의 인생도 나가리 되는 거죠. 앞으로 그런 일들은 절대 없을 것 같죠. 근데 100년 전에 50년 전에 투자자분들도 다 그런 일은 앞으로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일이 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사면 무조건 오른다, 그런 신의 경지에 도달한 그런 분이 아니다 그러면 나머지 일반적으로 우리같이 주식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이면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현금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다 하면 대체 언제 매수할 것인가, 이런 고점 같은데 물리면 그냥 인생 끝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 매수할 것인가 중요하고, 또 어떤 주식을 내가 이미 매수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면 혹시나 지금이 이런 시점 아닐까, 곧 절망스러운 이런 시점이 아닐까, 항상 그걸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장 기본에 놓고 발표되는 경제지표도 보고 정치적 사건, 뉴스를 보면서 투자 판단을 내려야 된다는 거죠. 매일매일 쏟아지는 그 뉴스에 정신이 확 팔려 있다 보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이런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그냥 흔들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생각하면서 제가 연결지어서 설명드릴게요. 자, 이번 2025년 6월 오토 데이터 프로세싱사 ADP라고 하는데 여기서 민간 고용자 수 지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뭔 지표가 이렇게 많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저런 근거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죠. 얘네는 뭐냐, 미국의 50만 개 이상의 기업들, 그 중에서 2,500만 명 이상의 근로자들의 급여 데이터를 얘네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고용 변화를 우리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데, 자, 일단 전체 미국의 고용,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면 그림처럼 화살표를 체크를 하면 됩니다. 여기 그림에 고용되는 애들이 빠르게 늘어날 때는 화살표 기울기가 이렇게 쫙 올라가요. 이때 2010년부터 2018년까지는 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시기였는데, 갑자기 완만해지다가 코로나 터지죠. 그리고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고용자 수가 쫙쫙 늘어나다가 갑자기 완만해지기 시작했는데, 최근에는 더 완만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완만해지다 보면 과거에 뭐 금융위기부터 시작해서 IT 버블, 코로나까지 뭔가 사건이 계속 터져 왔는데, 이유는 뭘까요? 경기가 너무 과열돼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채용 인원을 늘리지 못하는 지경까지 온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항상 주식시장은 과열이 쫙 되고 나면 둔화되고 침체되고 폭락하면서 이렇게 현재 타임이 오고 또 다시 또 과열되고, 이게 반복되죠. 2025년 6월 현재 이게 완만해지는 상황인데, 이거 뭐 잘 모르겠는데 싶을까봐 여기 ADP 수석 경제학자가 직접 분석해서 알려줍니다. 이번 5월 고용 속도는 2023년 3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번 6월에 발표된 지표가 5월 한 달간의 수준이니까 올해 초 강세를 보였던 고용은 이제 기세를 잃고 있다. 큰 변동률이 없다. 임금 상승률조차.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용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 좀 둔화되고 있다는 걸 설명해 주죠. 자, 이렇게 점점 쫙쫙 올라가는 시점에는 우리가 고민할 거리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점점 완만해지는 이런 둔화 구간들에서는 우리가 뭘 고민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앞에서 살펴봤지만 이 주식시장이 장기적으로 보면 오르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경기가 피크를 찍고 이렇게 침체에 들어가기 직전에 혹시 지금이 그런 구간 아닐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제 박스치무 분들이 그런 지점인데, 전체 근로자 지표를 우리가 살펴본 거잖아요. 민간 고용 전체 세부 지표를 보면 확실히 좀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우선은 경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제조업이죠. 그 제조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코로나 이전에도 뭔가 이렇게 코로나 터지기 이전에 ADP의 제조업 근로자 수가 이렇게 동그랗게 완만하게 좀 되다가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코로나가 터졌는데 지금도 딱 그 상태입니다. 이거 뭐 누가 봐도 이때 이제 중국발 부채 위기 때는 뭐 그래도 이제 횡보하는데 그렇게 감소는 많이 안 했는데, 지금 뭐 완연하게 둘이 뭔가 쌍둥이처럼 코로나 직전처럼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뭐 차트를 볼 줄 모르는 초등학생이 봐도 이거 뭔가 터지겠네. 이거 재수 없으면 딱 이렇게 되겠네. 딱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좀 불안하죠. 이거 제가 만든 지표가 아니에요. ADP라는 이제 데이터 프로세싱사에서 고용 지표를 가지고 지들이 설명해 주는 겁니다. 제조업은 진짜 마탱이가 가서 이제 뭔가 경고를 내리고 있다 알고 있는데, 더 짜증나는 게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미국은 제조업보다는 이제 서비스업이 중심이 되는 사회다, 이런 분석이 많죠. 근데 서비스업도 둔화되고 있다는 게 짜증이 나는 부분이에요. 회계, 법무 이런 쪽의 서비스업 관련된 근로자들인데, 이미 2019년에 쫙 잘 올라가다가 완만해지고 나서 코로나 터졌는데, 지금 이미 2022년까지 2023년 정도까지 괜찮다가 지금 계속 완만하게 횡보하고 하락하고 있어요. 오히려 떨어지려고 합니다. 굉장히 안 좋은 신호죠. 서비스업도 조금씩 나빠지고 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이겁니다. 충격적인 거. 교육과 의료 서비스. 이게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웬만하면 안 떨어지는 거거든요. 왜냐? 자, 우리가 경기 침체가 왔다고 집에서 혼자 민간요법으로 암을 막 손을 집어넣어서 칼로 짜개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아파도 병원은 가야죠. 감기 걸렸다고 막 민간요법으로 혼자 집에서 소주에다가 고춧가루 타먹고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의료비 같은 거는 줄일 수가 없어요. 또 애들 교육, 이거는 내가 빌어먹어도 애들 교육은 해야죠. 왜냐면 그 줄이는 순간 미래가 사라지니까. 근데 이거마저도 근로자가 감소하고 있다. 이거 100% 인건비 사업이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인데, 여기서 근로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소리는 소비자들이 이런 서비스, 의료, 교육 이런 걸 줄이고 있다. 누가 봐도 이거 뭔가 심상치 않은데 서비스업마저도 마탱이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딱 든단 말이에요. 특히 또 이 ISM에서 기업의 임원들한테 설문조사에서 발표하는 ISM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 뭐 더럽게 어렵죠. 어쨌든 이것도 지금 50 이하로 떨어지면 뭔가 뭐 코로나 터지고
금융위기 터지고 뭐 이런 거 하는데 지금 49.9로 이렇게 뚝 떨어졌어요. 근데 이건 변동성이 하도 심해서 뭐 신뢰도는 그렇게 높지 않지만 어쨌든 이거마저도 떨어졌다는 겁니다. 고용지표도 그렇고. 그럼 이제 경기 침체가 곧 임박했을까요? 경기 침체는 지금같이 금리도 굉장히 높고 기업들의 투자 증가도 둔화되고 고용도 지금 둔화되고 있죠. 이렇게 소비가 막 둔화되어 가려고 할 때 갑자기 디폴트, 뭐 돈 못 갚는 거고 전쟁, 테러, 질병 이런 예상치도 못한 사건이 빵 터졌을 때 그때 경기 침체가 터져요. 금리가 낮고 유동성이 풍부하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 문제가 안 되고 이겨내겠지만 이렇게 기초적인 체력이 약한 지금 같은 상황에서 뭔가 터지면 경기 침체가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는 겁니다. 뭐 우리 같은 인간, 저 같은 인간이 뭘 미래를 예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비가 올 수도 있으니까 그냥 우산을 챙기는 거죠. 리스크 관리, 뭐 현금 비중도 좀 늘리고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죠. 세상에 여러분 날려도 되는 돈으로 주식 투자하시는 분 없잖아요. 이러면 안 돼요, 전부. 근데 욕심이 뒤엉켜서 맨날 뉴스만 보고 뭐 이런 놈 전문가 저런 놈 전문가가 하도 많다 보니까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길게 못 보고 거기에 이제 있다 보니까 도박처럼 판단을 내릴 뿐이죠. 그냥 그동안 잘 올랐으니까 앞으로도 잘 올라가고 그동안에 항상 이게 조정이 있다간 뭐 다 회복되지 않았냐. 뭐 타코, 트럼프 트레이딩 뭐 이런 것처럼 이런 생각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난 2000년대 IT 버블 때 주식시장 그냥 막 올라가다가 갑자기 폭락한 걸로 기억하시는 분 굉장히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직접 있었기 때문에 확실히 기억나는 게 뭐냐면 1999년 뭐 이때부터 안 좋은 소리가 계속 나왔습니다.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나오고 했는데 경기 침체에 대한 나쁜 뉴스, 뭐 나쁜 경제 지표 나오면 폭락했다가 막 다시 올라갔다가 폭락했다 다시 올라갔다가 제가 수도 없이 반복을 했어요. 폭락했다가 1999년부터 2000년 사이 2020년 이제 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때 또 눌렸을 때 또 사야 된다 그래서 다시 튀어오르고 계속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2023년까지 한 3년 동안을 계속 이렇게 올라가네 마네 막 반등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이렇게 떨어져 내린 거예요. 괜찮을만 하면 또 악재 터지고 다시 반등 주겠다 싶으면 또 악재 터지고 왔다 갔다. 그렇다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시 또 반등할 거니까 저점 매수하자 했는데 이제 처물리고 하면서 나중에 3년 물리니까 돈 날린 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이게 나스닥은 2000년대 이제 IT 버블 때 막 미친 듯이 떨어졌지만 S&P 500 지수 이거는 그렇게 많이는 안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1999년부터 2000년 사이에 뭐 악재 터지면 다시 반등하고 악재 터지면 다시 반등하고 이게 계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는 악재 터져서 떨어지면 사면 무조건 돈 번다.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거다. 계속 이렇게 갈 줄 알았어요, 다들. 그래서 이때 엄청나게 많은 개인들이 뛰어들었는데 결과는 이렇게 됐습니다. 무한정 상승하는 그런 시장도 없고 그렇다고 무한정 폭락하는 그런 시장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경제 지표, 실물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걸 사실 그대로 보여드렸으니까 이런 경제 지표들도 있다. 이런 건 꼭 감안하시고 합리적으로 투자 판단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정말로 도움이 되셔서 정말 순수하게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뭐 간헐적으로 계십니다. 후원해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라고 말로만 그냥 떼었던 적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도저히 인간의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소통을 하고 있어요. 뭐 엄청 대단한 건 아니고 후원에 대한 리액션이다 보시면 됩니다. 거시경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각 산업의 또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 뭐 업황과 함께 이렇게 움직이는 뭐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등 이런 것들을 주제로 소통을 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방송에서 하기 힘든 이런 민감한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후원을 주신 분들은 매일 주세요.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부터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2019년에 경제지표가 둔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현금화를 주장했다가 정말 그 유튜브는 걸러지지 않는 필터링, 엄청난 비아냥, 욕 이런 거 굉장히 듣다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주식시장이 떨어졌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코로나 안 터졌으면 감당하기 힘든 욕을 계속 먹었을지도 몰라요 하는 것입니다. 자, 수익난 위험자산 중에 50대 50의 확률이기 때문에 절반은 수익을 실현해서 채권형 자산으로 옮겨서 혹시 모를 리스크에 대비하고 나머지 절반의 자산은 그대로 가지고 계셔서 무역합의가 타결될 경우 상승에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대감이 많이 오른 이런 미국 및 신흥국 자산 중 일부는 수익을 실현하고 다음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질문 주신 것처럼 우리 2020년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한 3, 4월에 저점에서 매수하라고 몇 번 언급했다가 이놈이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냐, 어떻게 운 좋게 좀 현금 가지고 있다고
누구 죽이려고 이 폭락장에 매수를 하라 그러냐 하면서 또 엄청나게 욕을 먹게 됩니다. 지금과 같이 증시 폭락은 늘 있어 왔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보면 어찌되었든 문제가 해소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더욱 성장해 왔고요. 시장의 돈은 더 많이 풀어졌습니다. 자, 결국 이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그리고 기다린 분들이 결국에 돈을 벌어 왔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항상 주식을 사라 이렇게 언제나 긍정론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죠. 이번 하락 직전까지도 12월 1월 동안 증시가 이렇게 좋은데 채권은 왜 샀냐, 이런 비아냥거리는 댓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자, 거짓말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조작이 불가능한 실제 계좌 관리 내역까지 공개해서 확인을 시켜드렸죠. 자, 그리고 지금은 어떤가요? 자, 이번 증시 하락 구간에 저는 분할 매수를 하고 있고 지금도 분할 매수 중입니다. 역시나 지금도 너무 긍정적으로 본다는 비아냥거리는 댓글을 많이 보게 됩니다. 2022년 3월, 4월, 5월 요때 이제 많이 수익이 났으니까 현금화를 좀 합시다 이런 의견 냈을 때도 굉장히 욕먹어서 그때부터 댓글도 닫혀있고,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튀어 올랐습니다. 작년 12월 최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붉은색으로 박스를 쳤는데 작년 이 12월 내에 가격대에 대부분 다 들어왔어요. 20년부터 이제 대놓고 기술주 이러면서 투자를 시작했는데, 근데 최근에 금리 인상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올해부터 내년 사이에 한번 수익을 실현하고 현금화를 해야겠다. 이게 우리의 지금 방침이에요. 근데 개별적인 종목마다 주가 움직이면 다르죠. 이슈도 틀리고 그 안에 내용도 틀리니까.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기준금리가 2.4일 때 전부 다 매도한다 이거보다는 각각 종목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이런 가격도 있고 이슈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이만 정도의 프리미엄을 다 받고 그랬으면 고점이다 싶을 때는 알아서 올해에서 내년 사이에 한번 현금화를 하고 폭락하면 또 다시 쓸어 담고 이렇게 가자는 게 지금 우리 채널의 방향이죠. 지금 문제가 있죠. ASML이건 엔비디아이건 마찬가지로 금리가 너무 높게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기업들이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 금리가 올라가요. 그럼 투자를 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럼 이런 기업들의 실적도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까지 금리가 너무 빨리 올라가면 한 사이클이 끝날 수 있겠다. 정리를 해야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22년에는 어땠냐? 저도 이제 분할 매도를 한답시고 하다가 급락을 하는 바람에 못 팔고 그대로 물렸죠. 그래서 한 2023년에는 분명히 미연준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그때 주식시장 반등하니까 그때 팔자 이런 얘기 할 때도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되는 시점은 이제 올해 상반기에는 하반기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했는데 지금 변수들이 너무 많아서 계속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쯤으로 이렇게 다수 전문가들이 얘기가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그때 되면 반등이 한번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는 지난 역사적으로 그렇게 반복됐던 역사가 많았다. 그래서 그 확률이에요. 반등이 나오면 저도 많이 정리를 좀 할 생각이다 이건데, 지금 실물 경기가 정점을 지나서 둔화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인플레이션 감소,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됐던 올해 내내 이 말씀을 드리고 지표도 계속 보여드렸지만 주식시장이 일시적인 랠리를 펼쳤던 역사가 많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상승 흐름을 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계속 말씀드려오고 있죠. 하지만 이때 적극적인 매수의 타이밍입니까? 그건 아니죠. 원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2023년 이때도 지금 마찬가지죠. 실물 경기 선행 지표가 둔화되고 있으니까 이럴 때는 조심해라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주식시장이 폭락을 안 했죠. 2023년에.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어요. 이 코스피 차트예요. 2022년부터 쭉 내려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채널 꾸준히 시청하시면서 2022년부터 현금 비중을 늘렸다면 또는 지금 현금을 가지고 계시다면 메모리 반도체 같은 이런 첨단 산업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주식시장에서 무차별적으로 자금이 나가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같은 이런 산업에서도 자금이 빠져나간다. 우리나라 시장이 크게 하락하면 할수록 우리나라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는 첨단 산업들 있죠. 이런 산업에서는 우리한테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